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헌혈이 줄어 요즘 혈액의 재고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이 줄어 큰일입니다. 헌혈 감소가 이 추세로 가다가는 곧 재고 혈액이 바닥날 수도 있답니다. 혈액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나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야만 하는 백혈병, 기타 암 환자 등의 생명 유지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장기간 보존도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헌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피를 나눠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헌혈의 집과 헌혈차 등은 신종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혈차에 올라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일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 1명과 의심 환자 8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세종에서도 의사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충남은 확진자 접촉자 1명이 추가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을 찾았습니다. 시설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아산 지역 주민들의 감사를 전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이광영 교수가 2017년 발표한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 연구 논문에서 하루 평균 접촉자 수가 7명 이하일 경우 최악의 감염병이라도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이 존재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양대학교 총동문회는 모규의 KF94 마스크 5,000개를 기증했습니다. 당진 부곡공단의 집안 침하 피해 현장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원인 조사 결과까지 서로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피해 규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포근해 겨울철 대표 수산식품인 김 생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최대 김 생산지인 서천에서는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지역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에 대전 중앙동과 대청동, 파남이동, 문창동, 석교동, 부사동, 기성동이 포함됐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모든 면이 소멸 위험 진입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부선 두정역과 천안역 구간 하행선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대전시가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대전 사회지표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대전 시민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친구를 살해한 뒤 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을 찾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경제 피해를 줄일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요. 네, 이 우한교민 510여 명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건데요. 이 문 대통령은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확인하고 상황실 근무자와 의료진 등 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이 내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만큼 교민들이 거주하는 시설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 문 대통령은 인재개발원 방문 뒤에 인근 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임대료 내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는데 이
교민 생활 시설을 수용해준 아산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충남도 아산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아산 주민들이 우한 교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서 대승적 결정을 내렸던 만큼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부도 경청을 해줘야겠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3차로 우한 교민들을 더 데려올 계획인데 이 경우 아산의 교민들이 더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먼저 지금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은 20여 개 호실을 제외하고 이 모든 방이 사용 중인데요. 이 3차 귀국 교민은 100여 명 정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1인 1실을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정부도 기존 지역을 선택하지는 않을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대신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정부 운영시설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 위치 선정 과정에서 아산 주민들이 보여준 지혜와 양보가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보름 행사가 취소되고 또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도 한산했다고요. 네, 그제 전통시장에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가게마다 호두와 땅콩, 이 나물 반찬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이 주말까지 겹쳐 평년 같았다면 발디딜 틈 없을 정도였겠지만 올해는 한산했습니다. 네. 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감염 우려에 마스크를 쓴 채 물건을 사고 있었고 그나마 상인들이 체감하기에 손님은 평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줄다리기나 고싸움 같은 정월 대보름 행사도 대부분 취소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밝고 활기차던 명절까지 조용해진 하루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감염병이 도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 행사도 사람을 불러 모으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았겠죠.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지역 의심 환자는 추가로 나왔나요? 네, 어제 대전에서 1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 1명과 의심 환자 8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전에 사는 A씨가 접촉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대전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20명을 관리 중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자가격리, 9명은 보건당국에서 1:1 능동감시 중입니다. 이 세종에서도 의사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충남은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이번 겨울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포근해서 그 겨울철 대표 수산식품인 김 생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이 김수확이 한창인 충남 서해안의 최대 김 생산지인 서천에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이 취재팀이 배를 타고 가까이 가보니 김발 곳곳에 듬성듬성 빈 곳이 보였습니다. 이 양식이 잘 됐을 땐 그물 어디에도 빈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김이 빽빽하게 가득 차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김 그물을 직접 끌어올려 봤더니 길이는 수확할 수 있을 만큼 자랐지만 덜 여물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이처럼 이 김 작황이 좋지 않은데 최근까지 서천에서 생산된 물김은 19,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줄었습니다. 예, 김 수확량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네, 먼저 바다의 수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은 추울수록 잘 자라는데 채묘를 시작한 지난 9월 이후 충남 서해안 수온이 지난해보다 최대 1.5도가량 높았습니다. 잘 여물지 않은 상태여서 강풍이 불 때마다 엽채가 탈락해 수확량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이 생산량이 줄면서 서천 지역 물김 경매가는 지난해보다 120kg 한 자루에 10,000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고수온이 지속할 경우 4월 중순까지인 수확기가 한 달 가까이 짧아질 전망이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군요.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군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아동, 청소년 심리,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보행 보조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17일까지로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이 오늘부터 열흘 동안 올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고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광역 투어버스 사업자를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5개 시군을 선정해 인근 관광지를 연계 코스로 구성하고 광역 투어버스 사업자에게 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버스 임차비, 홍보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이 보령지역 카페 11곳과 텀블러 더블 할인 사업을 펼칩니다. 카페 이용 고객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기존 할인 금액의 2배를 할인받습니다. 참여 카페는 보령지역 말통커피 6개 지점과 엔젤리너스 보령 동대점, 이디야 죽정점, 카페벤의 보령 동대점, 투썸플레이스 보령 중앙점, 디에떼 중부발전 본사점입니다. 카페별로 400원에서 1,000원의 텀블러 할인을 시행합니다. 충남 도리대학교 평생교육원이 1학기 정규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4일까지며 인터넷과 충남도청 별관 2층으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4일까지 농업기술인센터 인력 육성팀에서 합니다. 지역 언론인이 지역 음식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동아일보 이기진 전 중부권 취재본부장이 음식을 탐구한다는 의미의 식탐이라는 제목과 맛있는 대전을 위하여란 부제로 음식과 요리, 관광과 축제에 관한 글들을 묶어 발간했습니다. 20 컬렉션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20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아침에는 쌀쌀하다 낮부터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5도 가까이 올라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조기 진단이나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사업으로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이나 세포, 혈액 등의 인체 구성물들을 수집 보존하는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의 인체 유래물 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센터 조군호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군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군호 센터장님? 조군호 센터장님?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조기 진단이나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사업으로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인체 구성물들을 수집 보존하는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센터 조군호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군호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근호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대전 네.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테크노파크는 사실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대전시죠. 네, 그리고 정부인 중소기업 벤처부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네,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자체 단체이죠. 기관이죠. 예. 예, 지난해 11월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돼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이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이오메디컬 규제 사업 특구를 설명하기 전에서 규제 자유 특구가 무엇이냐 한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규제 특구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네. 그간 각종 규제에 인해서 여러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샌드박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2년 동안 규제 없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게 되고 이 2년이 지나서 결과를 평가해서 연장하거나 확대, 해제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예. 저희들이 대전의 경우에는 2019년 4월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7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대전은 그때 1차 지원을 받지 못했죠. 다행히 작년 11월에 2차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예. 바이오메디컬 기회 사업 특구는 대전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건양대병원, 대전 일지대병원, 충남대병원 3개 병원과 13개 기업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년간 155억 예산을 투입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 구체적으로는 체질진단 기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인체이름을 공동운영 실증 특례 사업과 체질진단 기기 사업과 실증 지원 그리고 기업들이 수행하는 R&D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뭐 관련 연구기관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해봐라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예. 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 지정,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대 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네. 첫째는 그간 기업들이 임상 연구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인체이름을 즉 검체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인체이름을 공동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검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신규교에서 적용된 체외 진단의 경우에 시약적 허가를 획득한 뒤에도 신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최근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 선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개선된 제도도 의무기간을 심사에 의해서 1년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 네. 신청에서도 임상문헌 같이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대응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오메디컬 기획특구 사업자의 경우에는 유예를 2년으로 또 연장하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되는데 아주 좋은 이점이 되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체질진단 기기 경우에 누가 먼저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특구 사업자의 경우에 개발 기간이 평균 1.5년 정도 단축되어서 개발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이것이 매출이나 속출로 연결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특구 지정 이후에 본격 운영의 시동으로 지난 7일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업무 협약이 이루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인체 유래물이 어떤 것인지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인체물이라는 용어는 참 일반인들은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인체 유래물은 것은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된 조직, 혈액, 세포, 책, 오줌이나 대변 같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한 거기서부터 분리된 피라든지 혈장, 염색체, 단백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환자나 일반인으로부터 정보받아 신약 개발이나 체질진단 개발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활용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인체 임상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런 인체 유래물은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집 관리되고 활용 폐기되는데 이게 그 생명윤리법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도 여러분들 병원에서 가면은 치료 받을 때 선생님이 이제 이 샘플하고 할 때 설명하거나 이걸 연구해서 계획습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임상 실험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혈액이나 침, 체액 등 이런 샘플을 구할 수 있는 인체 유래물 은행이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운영이 되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이나 백신 개발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인체 유래물은 기본적으로 진단 기계나 백신, 치료 개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균 교통에도
적절한 인체를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가능합니다. 네. 특히 대전 기업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샘플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번 바이오메디컬 규제 특구를 통해서 만든 공동 인체이름을 은행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피해진단 기기 기업을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거랑 확보할 수 있는 인체 이름을 수량이나 질 관리에 이제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따라 당장 신약이나 백신의 개발에까지는 다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적은 네. 이 특구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뱅크를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 각종 바이러스 진단이나 백신 개발을 비롯해서 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체 유래물 은행의 운영이 꼭 필요한 건데 현재는 이 인체 유래물 은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 전국적으로는 많은 은행이 존재합니다. 68개 기업이 은행이 있고요. 대전에서만 경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3개 병원이 이제 있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유래물은행과 전국 16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검체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국내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 기업들이 진단기기 등을 개발할 때 임상에 필요한 유래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은행들을 접촉하고 그랬었고 때로는 많은 비용을 주고서 해외에서 검체를 사갖고 왔었죠. 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 이 혈액이나 침, 체액 등 임상 샘플을 신속하게 이제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은행인데 이번에 주관병원과 바이오 기업 대표들이 참여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인체이름을 은행의 공동운영 협약으로서 대전 규제제 특구를 총괄하는 대전광역시 그리고 인체이름을 은행의 공동운영 주관사인 대전 테크노파크, 주관병원인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이 모여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네. 인체이름을 활용하게 될 여러 기업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협약 내용으로서는 대전광역시가 좋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지원하고 대전 테크노파크와 주관병원은 인체이름을 은행 공동운영을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체이름을 수집과 제공을 통해서 네. 바이오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활동에 큰 발전이 될수록 기여하는 것을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 또한 협약 후에도 그 참여한 기업들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드렸고요. 기업의 애도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이 은행이 어떻게 공동 운영이 되는 건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현재 은행들은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수집, 분류, 관리, 운영에 되는 그 공동 표준화를 하고 예. 시스템을 통일화해서 필요한 프로세스에서 그 모든 유래물을 관리, 수집할 계획으로입니다. 네. 저희들이 또 이wan 그 분야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운영된 저희들이 그 공동운영위원회, 분양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내에 이미 설치된 바이오메디컬 규제 특구 3호를 해서는 네.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과 공동 분양 관리 전환 시스템을 통해서 인체 유래물의 관리 분양 창구역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병원이 3개 있지만 의대 병원이 실제로는 하나처럼 운영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네네. 이 인체 유래물 은행 외에도 그 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공동운영에도 사업화 신속화 지원과 R&D 지원으로 운영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 일반 기업들은 콘서트를 통해서 그 R&D 사업을 지원받게 되고 일반 기업들은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임상유성 평가 지원, 유효오더 데이터라고 하는 실사 자료를 통해서 그 사업화를 지원하게 되는데 예. 이런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전 테크노파크에서는 일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주어진 2년간 기간 동안
규제자율 특구 사업을 통해서 대전시가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의 인체 유래물 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센터 조근호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화 연결 초기에 제때 연결이 안 됐던 점 사과드립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가장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란 타이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청권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시공 신세계 지역상생 외면이란 제목으로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적고 지역기업 입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어 지역 상생을 하겠다는 신세계의 약속은 허울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혁신도시 운명의 달, 충청 민심은 정치권 겨눴다란 기사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